유미의 일상은 늘 바빴다. 그녀는 자신이 창업한 신생 기술 기업인 퓨처 모터스, 퓨처 모터스 이의 CEO였다. 그녀의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과 친환경 전기차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외부에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수입은 막대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부를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달 익명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교육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 특히 자동차 공학 분야에 재능이 있지만 교육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주말이면 그녀는 직접 공업고등학교나 직업훈련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꿈을 심어주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의 손에는 동전 몇 개만이 들려 있었다. 유미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두툼한 지폐를 건넸다. 노인은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눈물을 글썽였지만 유미는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선행은 늘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 유미의 목에는 낡고 빛바랜 티타늄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목걸이의 작은 펜던트에는 견고한 운전대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뛰어난 자동차 설계자이자 공학자였지만 유미에게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미에게 이 목걸이를 주며 이것은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기계와 지혜를 꿰뚫어 보는 눈이 될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다. 유미는 가끔 목걸이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것은 그저 오래된 금속의 특성이라고 치부했다. 목걸이와 함께 유미의 가방 속에는 낡은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이 항상 들어있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와 복잡한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최신 자동차 설계 이론, 엔진 효율 분석 모델, 그리고 미래 자동차 기술의 융합에 대한 예측들이었다. 마치 세계적인 자동차 공학자가 작성한 듯한 내용이었지만 유미는 이 수첩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도록 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하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복잡한 기계에 공학에 매료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어릴 적 어머니가 그에게 미래 자동차 기술과 인류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고 그녀의 귀에는 그 이야기들이 마법처럼 들렸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유미에게 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숨어 살았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약속해다오 라는 말을 남겼었다. 유미는 종종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거대하고 복잡한 자동차 생산 라인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기계와 기술이 얽혀 있는 듯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귓게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설계, 혁신, 그리고 너의 선택.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깊은 사명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퓨처 모터스는 최근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이 계약은 그녀의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래였고 성공하면 퓨처 모터스는 단숨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녀는 최종 계약 논의를 위해 해외 바이어가 있는 도시로 출장 가야 했다. 유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일반 고객처럼 퓨처 모터스 본사가 있는 건물 1층에 고급 자동차 쇼룸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한 컨셉트카의 최종 점검을 위해 들른 것이었지만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평소 스타일대로 낡은 옷차림을 하고 쇼룸 안으로 들어섰다. 쇼룸에는 최신 모델의 스포츠카들이 번쩍이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철저히 부유한 고객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강민우 강민우 판매 관리자였다. 그는 젊고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를 지녔지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유미의 소박한 옷차림을 보자마자 그녀를 무시하기로 작정했다. 저런 사람이 감히 우리 쇼룸의 길을 잘못 들었나? 아니면 구경꾼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어떤 용무로 오셨죠? 강민우 판매 관리자는 유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컨셉트카를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유미는 침착하게 말했다. 강민우 판매 관리자는 코웃음을 쳤다. 이런 차는 당신 같은 분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이런 컨셉트카가 얼마나 귀한데 당신 같은 분이 무슨 차를 사겠다고 나섭니까? 돌아가십시오. 괜히 귀한 손님들 시간 뺏지 말고요. 그는 유미를 무시하며 그녀의 말을 대충 훑어본 후 팔짱을 꼈다. 그는 유미가 자신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유미를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주변 직원들에게 말했다. 여기 컨셉트카 보러 왔다는데 배달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돌려보낼까요? 주변 직원들은 킬킬거리는 소리를 내며 강민우 판매 관리자의 말에 동조했다. 유미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애써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의 목에 걸린 티타늄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유언이 귓게 맴도는 듯했다.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민우 판매 관리자는 유미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디 한번 보시죠. 내일 아침 9시 본사 회의실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재인지 제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를 했는지 깨닫게 해드리죠. 당신의 모든 허세는 사라질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악의가 번뜩였다. 그는 유미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이번 면접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유미의 평범했던 CEO의 삶은 이렇게 잔혹하고도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었다. 이 쇼룸 방문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절박한 생존 싸움이자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강민우 판매 관리자의 조롱 섞인 말은 한유미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텅 빈 쇼룸에서 홀로 몇 시간을 기다렸다. 창밖의 풍경은 해가 지고 밤이 되어 도시의 불빛으로 변해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그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는 건 아닐까? 불안감과 함께 후회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외모와 CEO라는 신분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 이 화려한 쇼룸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중요 계약을 앞둔 퓨처모터스의 미래가 자꾸만 뇌리를 스쳤다. 밤늦게 강민우 판매 관리자가 다시 쇼룸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비열한 승리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유미를 발견하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한유미 씨, 아직도 계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진작 포기하고 돌아갔을 줄 알았는데. 정말 끈질기시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시간 낭비는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쇼룸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내일 면담은 단순한 형식일 뿐이니 괜히 오셔서 망신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허세는 사라질 겁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유미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리에 굳게 섰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유미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진정한 강함은 네 안에 있다. 네 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티타늄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녀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 쇼룸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퓨처모터스의 기술력은 미래를 바꿀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민우 판매 관리자는 유미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디 한번 보시죠. 내일 아침 9시 본사 회의실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재인지 제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를 했는지 깨닫게 해드리죠. 당신의 허세와 함께 퓨처모터스는 당신을 버릴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악의가 번뜩였다. 그는 유미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이번 면담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유미는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쇼룸을 나섰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강민우 판매 관리자의 조롱과 위협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정말로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걸까? 그녀의 눈앞은 캄캄했다. 평범했던 CEO의 삶은 강민우 판매 관리자의 조롱과 함께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내일의 면담은 그녀의 삶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미는 곧장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가 밤낮으로 연구했던 자동차 설계 이론과 복잡한 엔진 분석 모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수첩 속의 다이어그램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퓨처모터스의 최신 컨셉트카 설계도, 엔진의 문제점, 그리고 그들이 처한 기술적 정체기가 복잡한 숫자들과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특별한 능력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와 수첩, 그리고 그녀의 꿈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티타늄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수첩을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수첩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기계의 영혼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퓨처모터스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해결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퓨처모터스의 기술이 새로운 빛을 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밤늦도록 면담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했다. 그녀는 퓨처모터스의 모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구체적인 수치와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녀는 강민우 판매 관리자가 무시했던 자신의 평범한 외모를 역이용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녀는 피곤을 느낄 새도 없었다. 이 면담은 그녀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이유를 찾는 과정이었고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과 자신이 해야 할 일만이 존재했다. 새벽녘, 유미는 잠시 준비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르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면담이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지혜로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비장하고도 찬란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퓨처모터스 본사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특별 면담이 열리는 자리였다. 해외 바이어와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거대한 원형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퓨처모터스의 최신 컨셉트카 설계도가 번개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유미는 낡은 점퍼 차림으로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강민우 민무 판매 관리자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그는 면담 진행자이자 판매 총괄 책임자 자격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퓨처모터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기술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면담은 단순히 기술적 지식을 넘어 지원자의 잠재력과 통찰력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는 마치 모든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려는 듯 거만하게 행동했다. 그는 면담 내내 유미의 이력과 외모를 깎아내리며 그녀의 면담을 막으려 했다. 그의 옆에는 해외 바이어인 최진우 초이 진우 회장이 팔짱을 낀 채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최진우 회장은 강민우 판매 관리자의 멘토이자 퓨처모터스의 중요한 투자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유미의 초라한 외모를 보자마자 그녀를 무시하기로 작정했다. 강민우 판매 관리자가 유미에게 비웃음 섞인 말을 던졌다. 한유미 씨, 당신 같은 사람이 과연 우리 퓨처모터스의 기술 면담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저 낡은 정비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기술자일 뿐입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감히 끼어들어 결국 모든 건 나의 계획대로 될 거야. 그 순간 유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몸은 지난밤의 피로로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티타늄 목걸이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관리자님, 저의 직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컨셉트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웅성거리던 회의실을 침묵시켰다. 저는 강민우 관리자님의 말씀에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우 판매 관리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장 앉으십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함께 그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임원들도 강민우 판매 관리자의 편을 들며 웅성거렸다. 저 기술자가 감히 강 관리자님께 대들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민우 판매 관리자의 비웃음이 유미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유미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의 티타늄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컨셉트카 설계돼서 희미한 빛의 잔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기계 속에 숨겨진 결함이나 비효율성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자동차 설계의 진실된 패턴이었다. 관리자님, 이 컨셉트카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엔진 설계는 심각한 공기 역학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 특정 환경에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미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컨셉트카 설계도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그녀의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스크린에 닿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복잡한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푸른빛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신경망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또한 이 차량은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체의 무게중심과 부품의 내구성 설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컨셉트카 엔진의 연료가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시뮬레이션 영상과 함께 특정 속도에서 차량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압력, 그리고 운전 시스템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이어서 최진우 회장이 강민우 관리자와 은밀히 만나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품 교체를 지시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비자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드러났다. 유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컨셉트카의 모든 결함, 최진우 회장의 비리 사업 계획, 그리고 강민우 관리자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단서들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진우 회장과 강민우 관리자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전문 자동차 공학자의 브리핑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강민우 판매 관리자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유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회의실 전체가 유미가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최진우 회장과 강민우 관리자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최진우 회장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모습, 그리고 강민우 관리자가 뇌물을 받고 정보를 유출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진우 회장과 강민우 판매 관리자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회의실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유미가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평범한 기술자가 진짜 천재 공학자였어. 최진우 회장하고 강민우 관리자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컨셉트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니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잖아.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유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를 믿어주고 지지했던 동료 엔지니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고 최진우 회장과 강민우 판매 관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 쳤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퓨처모터스 본사 회의실에서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한유미를 둘러싼 상황은 급변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녀를 평범한 기술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대신 자동차 공학 천재, 미래를 보는 눈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대중의 시선은 호기심과 함께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은 동시에 유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퓨처모터스의 최진우 초이, 진우 회장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를 유미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이 채웠다. 그는 유미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 여자는 뭔가 위험해. 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최 회장은 자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유미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녀의 능력을 사기 또는 정신병으로 몰아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유미를 관심병 환자, 조작 전문가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의 손아귀에는 여전히 막강한 재력과 권력이 있었다. 판매 관리자 강민우 민우 관리자는 지난 면담에서의 망신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는 유미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최 회장과 손을 잡고 유미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자동차 업계 내부에서 유미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녀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유미의 아파트 주변에 부하들을 배치하여 그녀를 감시하고 위협하며 그녀가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았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네 인생은 끝장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유미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 유미를 처음부터 은밀히 지지했던 퓨처모터스의 기술개발팀장 박은주 박은주 팀장은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최진우 회장의 강력한 압력과 회사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웠다. 그녀는 은밀히 유미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유미가 홀로 이 모든 압력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결국 이 사회는 유미에게 궁극의 시험을 내렸다. 최진우 회장과 강민우 관리자의 비리를 확실히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24시간 내에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는 유미를 완전히 배제하고 퓨처모터스의 핵심 프로젝트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것은 사실상 유미에게 내려진 마지막 통첩이었다. 24시간입니다. 한유미 CEO. 24시간 안에 최진우 회장과 강민우 관리자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신의 주장은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할 것이며 당신은 회사 기밀 유출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 관계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최후 통첩이 유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유미는 침묵했다. 24시간 안에 최 회장과 강 관리자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그들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숨겼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전화는 감청당했고 그녀의 아파트 주변에는 수상한 차량들이 배회했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밤늦도록 낡은 수첩을 펼쳐들고 사건 관련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티타늄 목걸이는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수첩이 없으니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녀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녀는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네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진정으로 그 힘을 사용하려면 너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 빛이라니 대체 무슨 빛을 말하는 걸까? 수첩 없이도 그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유미는 혼란스러웠다. 유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를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밤거리를 걷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들어왔다. 그 카메라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눈처럼 도시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티타늄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CCTV 카메라들을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카메라 속에 기록된 미세한 데이터 흔적이 보였다. 그것은 최 회장과 강 관리자의 은밀한 움직임, 그들의 차량 번호, 그리고 그들이 은밀히 접촉했던 인물들의 얼굴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실의 잔상이었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시각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유미는 그제야 빛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목걸이에서 나오는 빛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투영하는 빛단이었다. 그녀는 그 빛을 통해 최 회장과 강 관리자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파손된 서류나 조작된 전산망이 아닌 눈앞에 펼쳐지는 시각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최 회장이 의도적으로 숨긴 비자금 흐름, 그의 다음 불법 사업 계획, 그리고 강 관리자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단서들을 시각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자동차 공학 모델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퓨처모터스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분석을 현실에 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사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 그리고 회사 건물의 모든 전광판까지도 그녀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밤은 깊어졌고 유미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브리핑이 열릴 본사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장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그 안에 잠재된 특별한 능력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새벽녘, 유미는 낡은 점퍼 차림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최 회장과 강 관리자, 그리고 박은주 팀장을 포함한 이사회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유미를 향해 있었다. 강 관리자의 눈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담겨 있었다. 최 회장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희미한 기대가 교차했다. 유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녀는 모든 편견 앞에서 진실의 빛을 밝혀내야만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퓨처모터스 본사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진우 회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시계탑의 시침이 전고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했다. 한유미 CEO, 이제 14시간이 지났습니다. 최 회장과 강 관리자의 비리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주장이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될 것이며 모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가득했다. 강민우 판매 관리자 또한 흡족한 표정으로 유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숨막히는 순간 유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티타늄 목걸이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단 중앙에 마이크를 잡았다. 최진우 회장님, 그리고 강민우 관리자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는 오늘 퓨처모터스의 핵심 기술과 당신들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강민우 판매 관리자가 코웃음을 쳤다. 여전히 허황된 망상만 늘어놓는군. 증거이 없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앉으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증거는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유미는 단호하게 외쳤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티타늄 목걸이를 높이 들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푸른빛이 회의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했다. 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튀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스크린 위에 복잡한 데이터와 자동차 설계 내부의 잔상들이 3D 홀로그램처럼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유미의 티타늄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에너지처럼 숫자와 이미지들을 엮어냈고 유미의 목소리에 맞춰 그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었다. 유미는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컨셉트카 설계도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최진우 회장님, 당신은 이 컨셉트카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우 관리자와 공모하여 특정 부품을 값싼 불량품으로 교체하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모든 증거를 보여줍니다. 스크린에는 컨셉트카 엔진의 연료가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시뮬레이션 영상과 함께 특정 속도에서 차량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압력, 그리고 운전 시스템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이어서 최 회장이 강민우 관리자와 은밀히 만나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품 교체를 지시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비자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드러났다. 유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컨셉트카의 모든 결함, 최 회장의 비리 사업 계획, 그리고 강민우 관리자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단서들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 회장과 강 관리자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전문 자동차 공학자의 브리핑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강민우 판매 관리자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유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회의실 전체가 유미가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최 회장과 강 관리자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최 회장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모습, 그리고 강 관리자가 뇌물을 받고 정보를 유출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진우 회장과 강민우 판매 관리자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회의실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유미가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평범한 기술자가 진짜 천재공학자였어. 최진우 회장하고 강민우 관리자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컨셉트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니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잖아.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유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를 믿어주고 지지했던 동료 엔지니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고 최진우 회장과 강민우 판매 관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쳤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퓨처모터스 본사 회의실에서의 극적인 폭로 이후 한유미의 삶은 경랑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최진우 회장과 그를 비호하던 강민우 판매 관리자는 모든 권력을 잃고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부패는 만천에 드러났고 퓨처모터스는 비리 기업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최 회장의 몰락은 유미의 빛나는 통찰력과 대비되며 더욱 극적으로 비춰졌다. 유미를 처음부터 은밀히 지지했던 퓨처모터스의 기술개발팀장 박은주 박은주 팀장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녀는 최진우 회장의 압력으로 유미를 돕지 못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며 이제는 유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한유미 씨,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당신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우리 퓨처모터스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유미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박은주 팀장은 유미가 보여준 용기와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퓨처모터스의 이사회는 박은주 팀장의 추천을 받아 유미에게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자리를 제안했다. 한유미 씨, 당신은 우리 퓨처모터스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했고 회사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통찰력과 능력이 이 회사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이 퓨처모터스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사회의 제안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들은 유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고 그녀에게 그룹의 운명을 맡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유미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 낡은 정비소에서 일하며 살아왔던 자신이 거대 기업의 COO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퓨처모터스의 수많은 직원들,
그리고 그녀의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잠재력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박은주 팀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영광입니다.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신다면 퓨처모터스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유미는 퓨처모터스의 새로운 COO가 되었다. 그녀의 취임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정비공에서 COO로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취임 후 가장 먼저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 즉 기계의 흐름과 숨겨진 연결고리를 읽어내는 능력을 활용하여 회사의 모든 기술적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퓨처모터스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시작했다. 유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정비를 하던 시절의 자신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낡은 티타늄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집어들고 가만히 어루만졌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는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게 했다. 엄마, 제가 해냈습니다. 엄마가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인 연결만이 미래를 만든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능력을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민우 판매 관리자 또한 유미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깊이 반성했고 유미의 지혜와 리더십에 감복했다. 그는 유미의 제안을 받아들여 퓨처모터스의 핵심 팀원으로 합류했다. 그는 이제 유미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 되어 그녀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박은주 팀장은 유미의 가장 든든한 멘토이자 동료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유미가 COO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유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언니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다. 유미야, 너의 기술은 이제 단순한 코드를 넘어섰어.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있단다. 박은주 팀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미는 미소 지었다. 팀장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주신 선물 덕분이고요. 저는 이제 제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요. 그녀의 목걸이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자 그녀의 사명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것은 과거의 무지하고 불안했던 평온과는 달랐다. 모든 역경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힘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진정한 평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이나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에 두 번째 봄 따뜻은 이렇게 찬란하게 만개하고 있었다. 5년 후 한유미는 더 이상 낡은 정비소 기술자나 신생기업 COO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거물이자 미래 모빌리티의 비정하로 우뚝 섰다. 그가 COO로 이끄는 퓨처모터스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과 친환경 전기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 기술연구소, 그리고 정부기관의 필수 파트너가 되었다. 유미의 리더십은 단순히 기술 개발과 이윤 추구에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동차가 인류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으며 모든 혁신의 중심에 인간과 환경의 조화라는 가치를 두었다. 유미는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영광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젊은 인재들을 위해 모빌리티 재단, 모빌리티 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목걸이 속 운전대 문양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자동차 공학 분야의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매년 국내외 유수대학과 자동차 기술 포럼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강단에 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지혜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통해 인류의 삶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젊은 인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유미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티타늄 목걸이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작업복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목걸이를 집어들고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았다. 그에게 목걸이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자신의 초심을 잊지 않게 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를 신뢰했던 박은주 팀장과 강민우 판매 관리자가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박은주 팀장은 유미의 비전을 함께 실현하는 핵심 임원이 되었고 강민우 판매 관리자는 재단의 실무를 담당하며 유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진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유미는 특별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의 작은 공업 고등학교를 찾았다.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에 대한 꿈을 키웠던 곳이자 그의 어머니가 교편을 잡았던 곳이기도 했다. 공업고등학교는 유미와 모빌리티 재단의 후원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미래 자동차 기술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하게 되었다. 그날은 모빌리티 재단이 주최하는 청소년 자동차 경진대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유미는 연단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진심과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저는 이곳에서 저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내면에 숨겨진 지혜의 빛과 어머니의 유언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모빌리티 재단은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재단 후원자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유미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는 또한 경진대회에 참여한 어린 자동차 기술자들에게 직접 시상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마지막 이미지해 진력. 유미는 미래 자동차 기술교육센터의 옥상에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맑게 자동차 설계에 열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티타늄 목걸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운전대 모양은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함이나 고독이 아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의 평온하고 확신에 찬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였다.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결과 미래가 만들어낼 끝없이 펼쳐질 아름다운 52번째 봄메로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평범한 여성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지혜를 발견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세상의 공정함과 희망을 선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이 우리 안에 잠재된 가장 큰 힘을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유미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세요. 한유미 CEO에게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번화가, 강남.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 아래 낡고 초라한 옥탑방에 한유미는 홀로 앉아 있었다. 30살의 그녀는 겉모습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편안한 청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낡은 점퍼가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 걸맞지 않게 과묵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비춰지곤 했다. 그녀의 넓고 현대적인 펜트하우스 아파트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홀로 허브티를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밤늦도록 불밝힌 도시의 빌딩들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어딘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복잡한 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지녔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으로 비춰질 뿐이었다.